우리 정민철 씨가 지금 세대적인 경험을 여러 사안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민철 씨가 이번 지방선거 때 몇몇 캠프를 뭐 조금이나마 도와준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정원호 후보 캠프 일을 좀 도왔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던 하정우 후보 캠프 일을 좀 도왔는데 실제로 지금 앞서 했던 얘기와 연장선에서 그 캠프들의 이런저런 조언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약간의 해명, 원래 해명을 저도 안 좋아해요. 어차피 안 듣기 때문에 약간의 해명을 하자면 하정우 후보에게 방송 출연, 특히 매블쇼랑 경공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허위 사실이 돌아다녀요. 아, 우리 정민철 씨가? 네. 아니 일단 하정우 후보가 제 말을 그렇게 잘 듣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좀 어이가 없었고 뭐 네. 정민철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나가지 말라고 제가 왜 합니까? 저는 그냥 부산 북가 판세 안 좋다. 서울시장 판세 안 좋다 우리 해서 방송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도우러 간 거예요. 음. 도우러 가서 같이 영상 찍고 좀 공중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정 후보님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밤 11시까지 같이 지역 유세 도와드리면서 같이 돌고 나서 올라왔던 거고 정원호 캠프에는 서울시장 이거 질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정원호 후보님과 과거에부터 연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외부에서 돕겠다고 했다가 질 것 같아서 지수 한 달 전쯤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 지금 지지율 격차가 뭐 그때 당시에도 클 때였는데 전 이거 질 것 같다. 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들을 따다 보냈어요. 후보님도 고민이 크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같이 회의하고 이러면서 좀 제가 이런 부분에서 바꿔보자. 돕겠습니다. 제가 후보님과 영상 작업을 몇 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후보님 오케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도와드렸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 정원호 선거랑 하정우 선거 망신 놈이 최고위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악마하는 경우가 딴지 게시판에 좀 있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일단 약간의 해명이 있었고요. 제가 느낀 부분은 두 후보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애정하는 마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다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는 본인의 원칙이 있었어요. 아,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 네. 두 후보는. 네,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 후보가 이제 김성 후보까지 한 명 더 있었는데 근데 이제 김성 후보는 제가 느끼기에는 김두경 후보가 워낙에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울산에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고 서울이랑 부산 북갑은 워낙에 치열한 선거였잖아요. 후보 면면이. 네. 근데 오세훈 후보는요. 모든 영상이 다 네거티브였어요. 모든 영상이 다 마터도였어요. 특히 오세훈 캠프에 있었던 스피커들은 말 끝날 때마다 칸쿤이나 뭐 5.18 폭행 이런 것들을 끌고 나와서 악마화하고 허위 사실까지 섞어오면서 마타도를 했어요. 근데 정원호 캠프, 특히 정원호 후보님은 네거티브 안 하겠다. 선거 더럽게 하지 말자. 이게 원칙이었어요. 하정우 후보님도 한동훈이 그렇게 마타도 하는데 우리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부산을 경쟁합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과를 지켜보고 나니 제가 깨달은 건 이건 문화 전쟁이구나.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문화 전쟁이고 그럼 이 문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멋진 사람이다를 보이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상대가 갖고 있는 그 함정을 공격하는 것도 문화 전쟁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 이번에 검증 제대로 됐나요? 전 검증 안 됐다고 봅니다. 한강버스조차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GTX 삼성역도 뭐 사건 사고들. 온전하게 다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뭘 했냐면요.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삼성역 최근 부실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요. 지지자들이 세뇌당해요. 그래서 정은호 후보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GTX 삼성역 문제 그거 오세훈 시장의 문제도 아닌데 왜 난립니까? 그거 국토부가 문제예요.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은요 이제 더 이상 어쩌면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일 수 있고요. 레거시 언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일 수 있어요. SNS에서는 그렇게 떠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GTX 삼성역 문제가 오세훈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진보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저 나쁜 오세훈은 어떻게 뽑아? 삼성역에 그 최근 부실을 만들어낸 오세훈 어떻게 뽑아 했는데 그거는 겸공이나 매부쇼로 대표되는 민주진영 유튜브 안에서만 떠들었지 그걸 바깥으로 퍼뜨렸냐고요. 안 퍼뜨렸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만들면서 퍼뜨렸어요. 여기에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다고 저는 느끼고 그러면 정원 후보는 뭘 했냐? 정책 뭐 하나 메시지 내는 거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정책팀부터 뭐가. 그러니까 정책 메시지 시원하게 못 내요. 그러니까 후보가 시원하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후보가 말하는 걸로 메시지가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갔어요, 영상? 스케치 영상 나갔어요. 삼성역에 가서 돌아다니는 거 영상 찍어서 돌아다녔습니다 하고 올라와요.
그걸 보고 누가 뽑아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하정우 후보님 제가 가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끝내 먹방을 포기 못하셨어요. 아, 그 동네 맛집 찾아가서 네. 밥 먹고 정리하는 거. 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카리스마. 내가 왜 부산 북구갑에 왔는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래 이 사람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몰아줘보자 라고 하는 그 감동에 와야지 아 부산 북구에 이런 맛집이 있습니다 하면서 먹는 걸로는 그리 크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근데 웃긴 게 민주당 지지자분들 좋아요를 눌러요 가서. 정청래 대표님 맨날 짜장면 이렇게 할 때마다 유튜브가 좋아요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콘텐츠가 잘 가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만 좋은 거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좋은 거였어요. 네. 제 인스타그램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인스타그램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유튜브는 아예 알고리즘 벽이 있어요. 서로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인스타그램은요. 제가 느끼기엔 지금 정치라는 카테고리를 묶어놓은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그래서 저를 팔로우해도 극우 애들끼리 같이 뜬대요. 아, 근데 극우를 팔로우해도 제 영상이 같이 뜬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극우 걸 보다가 제게 뜨니까 이 새끼는 뭐야 하면서 와서 테러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를 팔로우하니까 극우께 뜨니까 정민철이 진짜 큰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민주진영 안에 있는 이 에코체인버를 깨 나와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지 이대로 우리끼리 그래 쟤네들 나쁜 놈 하다 보면 진다. 쟤네가 왜 나쁜지 대중한테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대중한테 나가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그렇게 들으니까 좀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평론가 진영 안에서는 예를 들어 오세훈 같은 사람하고 대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그런 선거 캠페인 중에서 혹은 한동훈 후보의 캠페인 중에서 유권자들에게 소구한 측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이 방송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방송하고 논쟁을 벌이고 왔는데 굉장히 세게 버렸어요. 네, 뭐 제가 뭐 정치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논쟁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정민철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 맞죠. 일단 네거티브는 저도 많이 얘기했어요. 아, 예, 뭐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왜 네거티브를 안 하냐. 네거티브는 해야 된다. 최소한 맞춰는 줘야 된다. 보도량을 맞춰는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이쪽에서 진단이에요. 예, 네. 이쪽에서 하면은 이쪽에서도 해가지고 근데 네거티브를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네거티브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를 그대로 읽어먹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지만은 파급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김재섭 의원이 했던 뭐 칸쿤이네 몇 가지 의혹들 몇 가지 네.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주폭 사건이라든가 주폭 사건 이런 네. 거로 그거를 이제 디테일대로 또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노력들이 부족했다. 근데 이 캠프 내에 이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뭐 그런 거고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문화 전쟁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일리가 있는데 그게 다 이 패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하정우는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대선 후보 당 대표랑 붙여놨으면은 당에서 도와줬어야 돼요. 제가 아, 계속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3번을 삼고초려하면 뭐합니까? 그 이후에 아무도 안 도와주다가 막판에 이제 선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당에서 뭐 네거티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뭐 이러면서 좀 위장전입 있다. 그런 것들을 이 판세가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해줬어요. 일찌감치 했어야 일찌감치 된다. 했어야 됐는데 네. 하정우가 언제 해봤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 바닥을 모르죠, 몰라. 본 적이 예.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쳤다라고 보고 어쨌든 이제 고민이 좀 민주당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 전쟁은 문화 전쟁대로 하고 또 전략은 전략대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졌다. 예. 어쨌든 이 보수 진영에서 이 선거의 승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라는 그 큰 전장에 상당히 가까워진 걸로 읽히는데 지금 원래는 이준석 그 대표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지만 개혁신당 같은 경우 이번에 큰 패배를 당하면서 아마도 이제 위상이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오세훈은 지금 5번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붙였던 사람들이 장관, 총리, 당 대표, 뭐 무슨 뭐 일잘러 다 붙여봤는데 다 깨진 거잖아요. 그렇네. 오세훈한테. 예.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지금 다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만 이긴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긴 게 아니라 네. 오세훈이 관두고 무상급식으로 관두고 그 다음에 나경원하고 붙었어요. 박원순하고 그렇지, 나경원. 그렇지. 그러니까 오세훈한테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 정당이 간판을 가지고 이 중도 확장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 어쨌든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특히 서울 시민들 보기에는 그 젠틀한 이미지와 기타 등등에 맞아요. 대해서 예. 소구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20대 그 오세훈 시장이 오늘 그 같이 방송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대학교를 갔을 때는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아 오세훈 옛날에 대학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예. 2010년대에 그렇겠지. 나왔었죠. 예. 그때는 반응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열광적이다. 대학생들이 다 이제 자기 쪽으로 많이. 그게 이제 이번에 20대 지지율, 남성 지지율이 75%가 좀 이게 조정돼서 70%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높다. 네.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금 이게 그 보수화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보수화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대응의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득권인 걸 민주당이 4050이 기득권은 맞잖아요. 사회의 기득권. 뭐 그거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그게 뭐 하나의 그게 뭐 문화 전쟁이 저는 그거를 다 해결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화 전쟁도 근데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하나의 네. 방법론으로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자 오세훈은 그렇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개인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서 정말로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국힘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지지하는 의원이 없어요. 지지 의원이 없다.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권영진, 조은희, 김재섭 3명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지하는 의원이 없는데 한동훈은 이번에 친한계 한 16명 정도와 플러스 부산에 17명이라는 거의 부산은 다 주진우 정도 빼놓고는 다 돌아섰다고 보면 돼요. 아 지역 기반까지 얻었다. 범 한동훈계라고 네. 보면 돼.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동훈이 부산으로 간 이유고, 그래서 당권 투쟁하는데 굉장히 강해지고 보수로 그쪽에 지역을 잡아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든 한동훈의 열광하는 아줌마들이 팬덤도 있습니다. 있고. 그 팬덤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거에 대응해서 자기는 은근한 은은한 팬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오늘. 아니 외모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세훈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냉정하게 오세훈 시장이 낫죠. 네. 한동훈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도 뭐 못생긴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뭐 어쨌든 그 매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솔직히 자음 대선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총선 자체가 이제 이재명 정부 집권 말기에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됐든 심판론이 더 가동될 가능성이 높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처럼 압도적으로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 교체론이 분명히 불어날 수가 있고 그게 쉽게 보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